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슈 하나하나에 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들 통해서 저희 문제로 함께 토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3,200선 다시 붕괴,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망은? 이라고 첫 번째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둘러보더라도 미 증시, 일본 증시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반대로 국내 증시만 아쉽게도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심리선인 21선도 크게 좀 깨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옆나라인 일본 증시와 그 상승률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8월 들어서 0.6% 상승에 그쳤는데요. 반대로 니케이 지수 같은 기간 7%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도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들 최근에 일본 주식에서 매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같은 헤지펀드들이 한국 증시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활기 자체가 꺾이면서 거래대금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박스권 장세 이 안에서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분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8월 들어서 정말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제자리 걸음 속에 섹터별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종목별 장세를 전망한다라고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들을 써주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박철순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아직 관망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세 충격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작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테마가 형성된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에 좀 강한 종목들을 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비중을 좀 늘릴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상쇄시킬 만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보조금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가이드가 나온 이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년과 내후년까지 착공 들어가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완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1,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착공 들어가고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좀 올라갔는데 이제 좀 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게 한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좀 좋은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 실적의 차별화가 굉장히 좀 극명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풍력은 CS 윈드와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동국 SNC,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과 그다음에 OCI 홀딩스,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일단은 실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또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관세 무풍지대로는 조선과 그다음에 엔터주는 지금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번 주는 조선과 엔터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를 잘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었고 이번에 역시나 섹터별 변동성 장세인데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장세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을 때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이 크게 변동성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고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상단선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관세 예. 이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에 따라서 사실 박스권에 갇혀서 이번 주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미 갇힌 상태로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 가능성은 저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도 크게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만약에 고율 관세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도 같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라던가 일본 쪽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HBM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물가 부담에 대한 그런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달의 경우에도 사실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석 달 만에 반등세에 접어들었는데 미국 쪽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좀 이번에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기조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에 대한 조율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조금 재미있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양컴텍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공모가 대비 100% 넘게 상승률을 더블, 예. 보이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지금 한라캐스트라던가 JP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흥행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 주식시장에 뻗어나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PO 시장이 사실 활성화되면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 일정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너무 오늘 하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향후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우리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은 그걸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지지부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좋았죠. 예, 즐기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는 일본 그리고 뭐 중국도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경신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왜 우리도 똑같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 이러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남거든요. 박철순 전문가님, 왜 우리만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뭐 증시의 가장 큰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의 어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가 다시 또 재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상단을 뚫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나 외국인들에게도 계속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끝날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21일 날 차관회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6일 날 국무회의, 그 다음에 국회를 넘어가서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라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정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뚫는 모습도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관세를 강하게 미국에서 부과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큰 그런 부담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이익을 침해할 만한 어느 정도 이익을 깎아먹을 만한 정도의 고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신다면 조만간 또 세제 개편 마무리되고 나서 고점을 뚫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너무 비중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조금 종목별 장세
고려하셔서 일단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일부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상승 기류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